8차시 수업에서는 반복되는 작업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술, 즉 프로시저에 대해서 배웁니다. 따라서 프로시저의 개념, 매개 변수와 반환값, 그리고 프로시저의 호출과 실행 방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한 여러 스프라이트가 동시에 움직이거나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여러 행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렬 처리의 개념과 방식도 알아봅니다. 8자식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드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시저, 즉 함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된 함수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호출 방식을 익힙니다. 두 번째로 함수를 더욱 유용하게 만드는 인자와 매개변수의 개념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함수에 다양한 값을 전달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익힙니다. 세 번째는 스크래치 환경에서 제공하는 나만의 블록 기능이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이해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의 동작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리인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의 기초 개념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래치에서 병렬 처리를 구현하는 이벤트 블록을 실제로 활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여러 코드가 동시에 실행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이제 프로시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시저란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연속적인 문장들의 묶음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정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 덕분에 프로그램 기능을 중복 구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작업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기능을 수정할 때도 해당 프로시저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프로시저는 단순히 재사용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능을 단순한 기능 단위로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림은 프로시저의 활용, 특히 공통 기능을 독립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 프로시저, 즉 프로시저 1, 2, 3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저를 분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능 A가 각 프로시저 안에 중복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여러 곳에서 각각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는 작업량의 증가와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능 A를 별도의 프로시저로 독립적으로 분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프로시저 1, 2, 3은 공통기능 A를 직접 구현하는 대신에 프로시저 A를 호출하도록 변경됩니다. 그 결과 기능 A의 중복 구현이 사라지고 프로시저 1, 2, 3의 코드가 훨씬 간결해집니다. 또한 기능 A의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할 때 개별 프로시저들을 하나하나 수정할 필요 없이 프로시저 A만 수정하면 모든 호출 지점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프로시저를 활용하면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보수 효율이 크게 향상되며 프로그램 전체 구조를 보다 체계적이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공통 기능을 독립된 프로시저로 분리하는 것은 중복 구현 제거, 유지 보수 용이성, 코드의 가독성 향상 등 여러 장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적인 설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시저의 활용, 특히 프로그램의 기능의 분해와 병렬적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시저를 활용하면 프로그램 내에서 공통 기능을 독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구현을 최소화하고 수정과 유지 보수를 훨씬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정의된 프로시저는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반복되는 작업이나 공통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복잡한 기능을 작은 기능 단위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분해하면 각 기능 단위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지고
이해와 구현이 쉬워집니다. 분해된 기능들은 각 기능별로 별도의 프로시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래머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팀 프로젝트나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에서 각 프로그래머가 특정 프로시저를 담당해서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현대의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프로시저 개념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과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시저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프로시저들 간의 호출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전체 기능을 한꺼번에 구현하는 대신에 여러 개의 프로시저로 나눠서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구현합니다. 각 프로시저는 자신만의 작업을 수행하며 필요할 때 다른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은 모듈화가 되고 각 기능 단위를 독립적으로 개발, 테스트,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프로시저를 적절히 호출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고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시저의 호출과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시저는 호출되면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즉, 프로시저가 수행하는 작업은 정의된 코드 블록 안에 포함된 문장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출될 때마다 해당 문장들이 실행됩니다. 또한 프로시저는 변수처럼 생성된 위치를 기반으로 유효 범위를 가집니다. 즉, 한 프로시저가 다른 프로시저를 호출하려면 호출 대상 프로시저가 자신의 유효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프로시저의 접근성과 호출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구조적 안정성과 오류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림에서는요, 프로시저 호출의 유효 범위를 보여줍니다. 프로시저 1, 2, 3은 프로시저 4의 유효 범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시저 4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시저 5는 프로시저 4의 유효 범위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호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프로시저의 호출과 실행은 유효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구조적 설계와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은 프로시저 호출의 실행 순서를 보여주는데요. 프로시저를 호출하면 호출한 프로시저는 자신이 포함한 문장들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호출한 프로시저는 호출된 프로시저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즉, 호출한 프로시저 내부에서 다른 프로시저를 호출하면 먼저 호출된 프로시저가 끝나야만 호출 이후에 문장이 실행됩니다. 그림은 이러한 실행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로시저 인자와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는 프로시저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호출 시에 전달되는 자료를 인자, 즉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더하기 10, 20과 같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안에 10과 20이 바로 인자입니다. 프로시저는 전달받은 인자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내부에서 활용합니다. 프로시저가 호출될 때 인자값이 매개 변수에 할당되며 프로시저 내부에서는 매개 변수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계산이나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와 매개 변수의 개념을 활용하면 하나의 프로시저를 다양한 값에 대해서 유연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시저에 값을 전달할 때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자료형 그리고 순서를 꼭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시저의 매개 변수가 먼저 정수형, 그 다음 문자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도 먼저 정수값을, 그 다음에 문자값을 순서대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시저의 지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시저 1이 정수형 매개 변수 x와 y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내부에서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이 x, y 그리고 sum은 모두 프로시저 1의 지역 변수입니다. 즉 프로시저 1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프로시저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프로시저 안에서 새로운 변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시저의 지역 변수가 되어서 다른 프로시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장점은 프로시저 간의 의존성을 낮춰서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 훨씬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프로시저의 매개 변수도 그 프로시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시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반환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프로시저의 반환값이라는 제목처럼 하나의 프로시저가 다른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돌려받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왼쪽은 작업을 요청하는 계산하기 영역, 오른쪽은 실제 덧셈 작업을 수행하는 더하기 프로시저 영역입니다. 먼저 왼쪽의 계산하기 상자를 보면 여기가 프로그램의 메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쪽 바스를 보면요. 3개의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담을 썸을 만들고 0을 넣었습니다. 계산에 사용할 x에는 100을, y에는 200을 각각 할당하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sum은 더하기 xy라고 되어 있죠. 이 코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오른쪽 영역에 있는 더하기라는 이름의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이때 가로 안에 있는 x와 y의 값, 즉 100과 200을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둘째, 이 더하기 프로시저가 이를 다 마치고 어떤 값을 돌려주면 그 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정수형 더하기 정수형 변수 w, 정수형 변수 z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림 상단에 화살표로 표시된 텍스트를 보세요. 반환값의 자료형을 프로시저 이름 앞에 붙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죠. 프로시저 이름인 더하기 앞에 파란색으로 정수형이라고 적힌 것은 이 프로시저가 모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정수 형태의 결과값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프로시저 내부가 실행됩니다. 왼쪽에서 전달받은 x값 100은 이곳의 매개 변수 w가 되고요. y값 200은 매개 변수 z가 됩니다. 그 아래 박스에서는 새로운 정수형 변수 r을 만들고 매개 변수 w와 z를 더한 결과값인 300을 r에 할당합니다.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결과를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변수 r의 값을 반환함 이 부분이 바로 리턴 문입니다. 현재 r이 가지고 있는 값, 즉 300이라는 정수값을 이 프로시저를 호출했던 곳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sum의 값을 출력하게 되면 아래쪽 설명처럼 최종적으로 300이라는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병렬 처리의 개념과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멀티태스킹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로 웹서핑을 하면서 친구와 채팅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나누고 동시에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반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기능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멀티스레딩이라고 부릅니다.
즉 프로그램 하나가 여러 작업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정리하면 멀티태스킹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 멀티스레딩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 이 두 개념이 병렬 처리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멀티스레딩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레드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그램에 적힌 명령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실행 주체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최소 1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여러 스레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기능을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기본 스레드는 채팅 기능을 처리하고 또 다른 스레드를 만들어서 파일 전송 기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멀티 스레딩입니다. 멀티스레딩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 스레드 중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채팅과 파일 전송을 동시에 처리하는 프로그램에서 파일 전송 스레드에 문제가 생기면 채팅 기능까지 모두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여러 스레드가 같은 자원을 공유할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스레드가 두 변수의 값을 읽어서 곱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그 값을 변경해 버리면 계산 결과는 최신 상태를 반영하지 못해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스레드 간 공유 자원 접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셋째, 프로그램은 자신이 생성한 모든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라도 실행 중인 스레드가 남아있으면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대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고 스레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멀티스레딩 구현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병렬 처리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이는 고양이와 그 고양이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개의 행동을 구현해 볼 텐데요.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고양이는 야옹 소리를 반복해서 계속 낸다. 둘째, 동시에 개는 멍멍 소리를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 셋째, 사용자가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면 고양이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5만큼 이동한다. 넷째, 개는 0.2초마다 이씩 움직이면서 고양이를 향해 따라가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처럼 고양이의 행동과 개의 행동이 서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 개념을 이해하고 구현하기에 좋은 예가 됩니다. 먼저 스크래치를 실행해서 다음과 같이 고양이와 개 스프라이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입니다. 여기서는 키보드의 방향키에 따라 각각 별도로 동작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방향키를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고양이는 해당 방향을 바라본 뒤에 거리 5만큼 이동합니다. 즉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위쪽을 바라보며 5이동,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을 바라보며 5이동,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을 바라보며 5이동,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을 바라보며 5씩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방향키별 이벤트를 각각 처리하면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조작하는 즉시 고양이가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개의 스크립트입니다. 여기서는 시작하기 버튼, 즉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 깃발이 클릭되면 개 스프라이트는 멍멍 소리를 무한히 반복하는 기능과 고양이를 바라보며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해 쫓아가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처럼 시작하기 버튼 클릭 이벤트를 기준으로 두 스크립트가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개는 계속 짖으면서도 동시에 고양이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렬 처리를 활용한 스크립트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드럼 연주에 맞춰서 춤추는 소녀를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드럼은 연주되지 않고 소녀는 춤을 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2. 연주하지 않는 드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드럼 연주가 시작되고 소녀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3. 연주 중인 드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드럼은 연주를 멈추고 소녀도 춤을 멈춥니다. 4. 위의 2번과 3번의 작업을 반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크래치를 실행해서 고양이를 삭제한 후 드럼과 소녀를 추가하고 드럼에 연주 음원을 추가합니다. 이번 그림은 드럼과 소녀의 스크립트를 순서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럼의 연주 상태에 따라서 마우스 클릭에 다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럼이 연주 중일 때 드럼을 클릭하면 연주가 멈춰야 하고 반대로 연주 중이 아닐 때 클릭하면 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럼의 현재 상태를 기록할 변수, 즉 드럼 연주 중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변수는 드럼이 연주 중이면 참, 연주되고 있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는 이 전역 변수의 값을 계속 확인하면서 드럼이 연주 중일 때는 춤을 추고 드럼이 연주되지 않을 때는 춤을 멈추는 행동을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를 중심으로 두 스프라이트의 동작이 연동되기 때문에 드럼과 소녀가 함께 자연스럽게 인터랙션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시저와 병렬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프로시저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미리 정의된 코드 블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실행하는 방법, 즉 필요할 때 이름을 불러서 실행하는 과정을 확인했으며 프로시저가 외부로부터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인자와 매개 변수, 그리고 작업 결과를 외부로 전달하는 바람값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고 독립적인 단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고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렬 처리 부분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과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스레딩의 차이와 특징을 이해했으며 스크래치에서 병렬 처리 기능을 활용해서 스프라이트가 동시에 동작하도록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병렬 처리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서 고양이와 개가 동시에 행동하도록 만들고 드럼과 소녀 스프라이트처럼 전역 변수를 활용해서 여러 스프라이트를 연동하는 방식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퀴즈를 통해서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